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영입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등에 관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앞에 엄청난 일을 진행해 오셨던 부산대학교 기록경 교수님을 모시고 차별금지법 관련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피해의 출발선은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사회 문제로 번진다는 것인데요. 참 명확하고 분명한 이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막고 또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별을 안 하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으냐,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별금지가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망치고 또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되고 또 수많은 이런 폐해들을 정말 좋은 자료를 지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반년이나 진평년 홈페이지에 가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꼭 반대해달라. 그리고 당론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큰 압력은 뭐냐?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 뭐 기독교연합회라든지 노회라든지 혹은 그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가가지고 정말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학부모 단체들, 여성들이 가가지고 여성단체, 학부모 단체 가가지고 정말 이건 꼭 막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우리는 외국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실체를 알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이거를 꼭 막아달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KBS, MBC, SBS 모든 공중파 TV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레비만 보고 있는 사람은 차별금지법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일반 텔레비전은 전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화가로 나가야 됩니다. 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역하고 번화가에서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한 것 전단지를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진평년에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거리에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겠다는 때는 무료로 무제한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 전단지를 열심히 주위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여론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론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정치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를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그냥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 현장에서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교수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그 반응과 입장은 어떤지 개략적인 것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남녀 문제가 생깁니다 하면 어른들은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10대, 20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감으로써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바꿨어요. 첫 번째 어떻게 바꿨느냐? 교과서에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을 시켜요. 인권교육을 시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그런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동성애 웹툰이 많습니다. 청소년용. 그 다음에 요즘 영화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도 가끔 이제 드라마 이런 데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동성애자인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그걸 또 소재로 삼으면서 또 그걸 미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20대들은 동성애 나쁜 줄 모릅니다. 나쁜 줄 모르는 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은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간 성행위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10대, 20대 에이즈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10대, 20대에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가 세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동성애자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탁 튕겨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일반인들 설득하라 했는데 그건 단기적이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문화, 영화도 만들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점 하는 영화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언론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돼요. 장악보다도 한 적어도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문화, 교육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장기전에 집니다. 장기전에 이기려면 우리가 교육과 문화와 영화 영역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아르키는 것이 강화돼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좀 남들의 눈총을 받더라도 정말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또 용감하게 언론과 문화와 교육 영역에서 분명하게 내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단합을 해서 하나의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기전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너무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성계의 최고봉이신 교수 신분으로서 특히 우리 명문 부산대학교 국립부산대학교 교수로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신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게 음란과 거룩의 전쟁입니다.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고요.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성적인 죄를 짓고 또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저게. 그러니까 동성애는 음란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들었는가 하면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음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로마서를 적은 데가 고린도랍니다. 근데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는가 하면 그 고린도에 아폴로 신전하고 아폴로 디테 신전이 있는데 한쪽에는 여자 창기, 한쪽에는 남자 창기가 있고 그래 하여튼 그 사회가 음란했고요. 또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황제들이 동성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로는 2번이나 했대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철학자인데 철학자들도 동성애를 지지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향년을 보면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향년에 보면 철학자들이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에로스가 뭐냐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 자기 미동하고 남자 미동과의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극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성계 또 정치계 문화계 모든 영역이 음란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거를 크리스찬 여성들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회 지도부에서 자기 며느리와 배우자를 크리스찬 여성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회의 지도부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나중에는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는 세상이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점점 더 그 정결한 삶이 빛을 내요.
희귀해지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 남성과 여성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청결한 삶을 살아서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은 차별금지법 통과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물론 이 싸움이 금방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또 쉬운 싸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임하는 리더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첫째는 뭐냐?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죽기 살기로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요. 정말 재밌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정말 즐거운 전투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또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싸우고 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이 싸움 하는 사람이 야 진짜 재밌다 즐겁다 넌 다른 사람들도 이 즐거움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앞장서 가면서 신나게 이 싸움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마음을 리더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리더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통과될까 하면 결국 통과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만은 이걸 막고 전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 서구하고 유럽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동성애 막는 국가로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캐나다, 북미, 남미 아무데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각계각층에 정말 아직도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들도 많고요. 법조인들도 많고 제가 이 활동해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걸 뭉치기만 하면 정말 동성애 옹호자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한국 교회가 거의 90% 이상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서구나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딱 나왔을 때 찬반이 나눠졌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때,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될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하고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조각이 돼가지고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그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90% 이상 뭐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은 뭐 찬성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얼마 전에는 그 22개 교단 우리나라 큰 22개 교단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막을 수 있고 확실히 막고 또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 나약한 말을 절대 해서는 특히 리더들은 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구하는 데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길 바라면서요. 마지막 교수님의 그 신앙활동, 교회 봉사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초랑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랑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도 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한국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초랑교에서 지금 현재 시무장로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도 맡고 지금도 역시 청년을 맡고 뭐 새가족부도 맡고 여러 부서를 많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특별히 이교구 해가지고 또 이교구 담당 장로라 해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교구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프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로 신방하고 하여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주고 특히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끝까지 믿음 갖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대훈 목사님이고 아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청년부 부장할 때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 그때 쓰러짐으로써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돼서 진행하고요. 여전히 그 김대원 목사님은 설교를 참 많이 잘하셔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목표하신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 사회와 교회가 힘을 합해서 반드시 막아낼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